네, 안녕하세요. 두산로보틱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두산로보틱스의 주가 오늘 주당 가격 81,8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국면인데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편입이 되고 나서 이 두산로보틱스의 유동성, 이 종목에 대한 거래 대금이 상당히 좀 활발해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그럼 앞으로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갈까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언제 올라갈지, 지금이 왜 저평가된 주식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영상 보시는 두산 로보틱스 주주님들에게 한 가지 예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표시해둔 이 박스권 구간이 세력들이 전체적으로 매집을 해가고 있는 평단가 구간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산 로보틱스는 작년 11월 달부터 영상을 계속 찍어 드렸었는데 사실 두산 로보틱스만 찍었던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와 알테오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한미반도체 주당 가격이 6만 원 할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영상인데요. 잠깐 한번 같이 검증해 볼게요. 하고 있죠. 월봉상 보면 어때요? 아니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간 게 없어. 돈 들어온 거 지금 안 나간 종목 이거밖에 없다니까. 들어왔는데 빠져나간 게 없어요. 돈이 이게 말이 됩니까? 계속 담고 있는 거 파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이게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 장악을 해주고 있죠. 장악해주면서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우리만 속아야 됩니까? 우리만 또 놓칠 겁니까? 한미반도체 매출을 보라는 겁니다. 인공지능 어떻게 성장하는지 두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두 눈으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2차 전지도 맞지만 인공지능 빼먹을 수 있겠습니까? 자, 들으셨죠?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11월 달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왔었고 한미반도체가 매집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흥분한 상태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산로보틱스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 주식 대놓고 좀 매집이 되고 있고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 그 신호탄을 인공지능이 먼저 쏘아 올렸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어떤 국면인지를 우리가 좀 체크해보는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가 일단 지수 상황을 좀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현재 이제 2차전지 랠리로 2023년도 지수가 상승해왔고 2차전지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죠? 중국의 배터리 과잉 공급과 생산으로 리튬 가격이 너무나 뻥튀기였다. 결국 이제 소재 관련주들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공매도 이슈와 더불어서요. 그걸 받고 끌어올렸던 게 인공지능이거든요. 2차전지로 인한 지수의 하락을 방어해준 게 인공지능이고 그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계속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어요. 올해 최고치를 찍게도 만들었고 생각해보면 인공지능에서 파생되는 여러 섹터가 벌써 시장에서 존재하죠. 원전이라든지 구리, 전선 관련주들, 액침 냉각 관련 주들, 그죠? 근데 왜 로봇은 지금까지 부각이 안 될까? 이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 거래 대금이 증가하는 모습과 또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왔었던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던 날 4월 5일 날 60초 만에 물량을 쓸어간 세력들. 아니 어떤 사람이 240만 주나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데 다음날 개파락한 주식을 곧바로 쓸어갈 수 있냐고요. 그건 절대 개인이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지금 주가가 바닥을 잡았으니까 그럴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반등 그리다가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거예요. 4월 5일에 거래 대금이 1,600억이고 이날 분봉 흐름을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분봉 흐름 1분봉으로 보면은 자, 전날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던 상황이죠. 그죠? 기준선을 그어 드릴게요. 딱 여기거든요. 그죠? 전날에 어떡하지? 걱정했던 사람들이 많고 다음날 개파락하고 난리가 났어. 240만 주 풀렸는데 종목마저 개파락했다. 이거 매수 못하거든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근데 60초 만에 제가 1분봉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60초 만에 개파락한 주식을 누가 대량으로 쓸어가요. 이때 터졌던 거래량이 20만 주가 넘어가요. 일봉상 봤을 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 크게 떨어졌네. 거래량도 많이 터졌네 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래량이 많이 터진 건 분봉을 보니까 누군가가 물량을 쓸어갔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날 하루 동안 있었던 대부분의 거래 대금이
60초에 집중돼 있어요. 그죠? 60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유동성은 감소하고 있고 여전히 며칠이 지나도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보여준 건 60초 만에 물량을 쓸어갔던 흐름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그림 자체가 보호예수 물량도 받았고 지금 코스피 200 이야기 나오면서 거래 대금도 증가하면서 물량 쏴주는 세력이 있었고, 그죠? 전체적으로 여기가 평단가 관리가 되어 가는 것은 분명해 보여.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눈앞에 엄청난 큰 기회가 오고 있어요. 내가 두산 로보틱스를 보유하고 있고 두산 로보틱스를 좀 대박 한번 같이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기라는 거예요. 두산 로보라고. 저도 정말 주식을 힘들게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매집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매집일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정말 상담이를 따라가면 수익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께 당당하게 말씀드리죠. 저도 정말 힘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고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도와주자라는 결심을 저는 이미 수년 전부터 해오고 있었고 실제로 이렇게 기부도 하고 있고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어디에 기부하는지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국세청 세금 신고 관련해서 제출하는 기부 영수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위조 변조하면 공문서 3서 위조 변조죄로 정말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기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기부라는 과정에서 느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많겠구나. 내가 정말 겪었던 힘든 과정들을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또 겪고 있겠구나. 그래서 영상에서 최대한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지만 사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제가 다 알고 있고 영상에서 최대한 담아드릴 거지만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상 촬영하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되면 문자 먼저 보내게 되고 빨리 팔아야 되면 문자 먼저 보내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산 로보라고 고민하지 말고 일단 남겨놔야 상담이랑 함께 대처할 수 있겠다. 눈앞에 대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제 영상 구독해 주시고 문자를 남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댓글로 새롭게 문자 남기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를 새롭게 남기시는 구독자분들께서는 휴대폰 뒷번호 댓글로 남겨주시면서 남겼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휴대폰 맨 끝자리 네 자리만 그죠? 남겨주면서 댓글로 꼭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너무나 많지만 일단은 협동 로봇이 왜 성장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지금 직면하고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글로벌 이걸 좀 꺼드리겠다. 안 보이시겠네요. 자, 글로벌 로봇 시장 성장 추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죠? 공급망이 붕괴가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죠? 이때부터 이 협동 로봇과 전체적인 로봇 시장에 대한 캐파가 그리고 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에 대부분의 공장이 들어가 있었어요. 중국이 오죽하면은 제조업의 허브라고 불릴 정도로 그죠? 물류의 허브라고 불리는 상하이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중국에 꽤나 많은 제조업들이 의존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난 이 공급망 붕괴에 따라서 야, 이거 제조 라인이 전부 중국에 넘어가 있는데 이거 앞으로도 또 이런 사태가 없으려 어떻게 생각하냐.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준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 블록화가 현실이 되면서 공급망이 붕괴가 되면서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이런 리스크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지금 그 리스크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또 중간에 영상을 끄고 나가신 분들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하게 된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배경이 2020년도고 그때 당시의 상황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붕괴였다. 이로 인해서 많은 제조 라인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중국에 들어가 있던 제조업
공장들이 다시 미국 그리고 세계 곳곳으로 다시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바이든과 트럼프 제조업 일자리의 리쇼어링. 바이든은 동맹국가 인접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펼치겠다. 당연히 이제 대중국 관련 규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환하게 유니버셜 로봇, 지금 미국 굉장히 진출 잘해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계속해서 아직은 이렇게밖에 텍사스밖에도 그죠? 좀 협소해 보이지만 점점 확대해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급망 붕괴로 많은 기업들과 국가들이 협동 로봇에 집중을 하는구나. 근데 왜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일까? 라는 질문. 요게 또 중요한데, 기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로봇에 정말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산업용 로봇의 단점은 뭐냐면 설치와 운영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로봇을 조작하는데 숙련된 기술자가 또 필요해요. 근데 또 비싸요. 근데 협동 로봇은 설치와 위치도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고, 그죠? 설치와 운영이 편하고 되게 편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협동 로봇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럼 우리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중국에 계속 다 넘어가 있던 이 제조 라인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주요 국가들, 유럽으로 다시 넘어오려면 이런 고가형의 산업용 로봇을 선택해야 될까요? 더 효율적인데 저렴하고 설치가 용이하고 빠르게 제조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협동 로봇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유럽 연합 국가들의 어떻게 보면 살림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살림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독일의 제조 라인도 상당히 많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중요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협동 로봇의 모멘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협동 로봇이 성장하게 되었고, 국가와 기업들이 협동 로봇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이걸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오늘날 전 세계 제조 현장에서 가동 중인 누적 제조업용 로봇 대수는 역대 최고치 수준이다. 이게 근데 과거 기사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최고치 수준이겠죠.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는 거예요. 근데 기사가 안 나오는 것뿐이에요. 스마트 제조와 자동화 성공 사례에 힘입어서 스마트 제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어쨌든 근데 잠깐 주춤하는 이런 판매량이 감소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은 로봇의 주요 고객 산업인 자동차와 전기, 전자 산업의 어려움. 자, 여기서 핵심이 하나 드러나요. 이제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모멘텀 폭발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자동차와 전기, 전자 산업이요. 현대차 지금 인도법인까지 들어가고 지금 굉장히 많은 또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 사이클 굉장히 괜찮거든요. 또 특히나 두산 로보틱스는 이 현대차 관련해서 자동차, 그죠? 전기차 생산에 따른 협동 로봇 솔루션 진행한 바가 있고요. 자동차 업황이 안 좋았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반도체 업황도 안 좋았지만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죠. 없어서 못 팔죠. HBM. 그래서 지금 이 제조업용 로봇 관련해서 판매 대수 통계에 따르면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 주요 고객 산업이라 볼 수 있는 자동차, 전기, 전자 산업이 너무 어려워서, 그죠? 어려워서 폭발적인 성장이 좀 어려웠다. 근데 이런 상황에 두산 로보틱스는 이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서, 초기 시장 진출을 위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일본의 환합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협동 로봇에 주력을 하고 있었고 발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매출이 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또 투자를 빠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연구 개발도 계속 해야 되고 제품의 라인업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린 게 수술 로봇, 레이저, 용접,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제품 라인업들, 이걸 갖추고 있는 게 협동 로봇의 수요가 다양한 산업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기존의 시장에 진출해 있는 일본의 환학이나 유니버셜 로봇에 대항하기 위해선 이런 이제 다양한 제품 라인업 필요했다. 그리고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준비해둔 효과가 결국엔 이렇게 지금까지는 자동차와 전기, 전자 산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죠?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도, 그죠? 이제는 상황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 산업용 로봇은 전체적으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협동 로봇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 가고 있다. 특히나 진입장벽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릴 것 없이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솔루션으로 협동 로봇을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영업이 훨씬 더 올라가요. 단가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죠? 영업 단가가 올라가요. 훨씬 더. 이런 상황에 또 신호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엔비디아예요. 미래를 움직이는 건 로봇일 것이다. 그죠? 가뜩이나 이제 기업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엔비디아 역시 로봇에 대한 집중을 하고 있어요. CES에서 엔비디아가 강조한 세 가지 키워드는 결국 인공지능을 통한 일상시대, 차량과 생산과 소비 모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이에요. 로봇이에요.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모멘텀의 이제 트리거 역할은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그동안의 업황이 좀 많이 눌려 있었다면 이제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업황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분께 텔레그램방 안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이걸 좀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은 점도표 점도표를 보시면은 자 연준이 24년도와 25년도 그죠?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 그죠? 24년도에도 할 거고 하반기에도 할 거고 25년도에도 우리 금리 인하 더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은 당연히 이제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도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설비 투자에 대한 증설 속도도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두산 로보틱스가 또 밀접한 또 연관이 있는 제조 라인의 부활에 이 두산 로보틱스 실적 모멘텀이 보다 현실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밑바닥에서 이렇게 대량의 매집을 오랜 시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을 좀 염두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이 모멘텀 결국에는 뉴 두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신사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저 로봇이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에서 강력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의 밸류업과 연결되니까 두산 그룹이라는 그룹 차원적인 호재와 협동 로봇 시장에 대한 성장에 따른 호재와 또 미국과 기업들 간의 이런 물가 상승과 현재 상황에 대처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역견인 게 너무 많아요. 두산 로보틱스는. 두산 회장도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기존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캣 기존 사업에서도 매출 정말 잘 나오고 있고 탄탄한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사업을 통한 두산의 밸류업을 이루어내겠다. 신사업은 당연히 로보틱스와 수소 쪽인데 로보틱스 굉장히 좀 많은 투자도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는 게 두산 로보틱스를 뭐 오늘 하루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두산 로보틱스는 최근에 떨어지고 있는 이 고점 추세를 벗어나서 고개를 좀 들고 있고 코스피 200으로 인해서 거래 유동성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호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충분히 이 추세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추세 위로 올라와서 안착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지금 빨리 서둘러서 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구독자분들 저한테 이제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한테 제가 매수 드릴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이거 빨리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테오젠 제가 이 영상을 5월 17일 날 올려드렸어요. 아이테오젠은 5월 17일 날 올려드렸고 이 아이테오젠은 5월 17일 날 어떤 말씀 드렸는지 잠깐 볼 건데 자 제가 급하게 매수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추세가 확실하게 변한 거 확인하고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같이 한번 빠르게 좀 볼게요. 지금 아이테오젠의 상황을 좀 점검해보면 추세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상방으로 결정되는 돌파 흐름이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고 직전의 고점보다 강한 거래 대금이 발생을 하면서 충분히 못해도 블록데이 당시의 저점 그리고 최근 직전의 고점 이 구간을 뛰어넘는 상승 흐름이 시작되면서 돌파가 나와주면서 전고점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시작됐다. 네, 들으셨죠? 추세가 바뀌었고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 계속 제가 매수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알테오젠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 방송한 구간이 그죠? 날짜를 좀 보여드리겠네요. 5월 17일이고 자 이날이죠. 5월 17일 5월 17일이요.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주가 올라오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대로 매수할 구간이 있어요. 주가 잘 올랐죠. 알테오젠이 10만원 아래일 때부터 영상 찍어 드렸었지만 이렇게 또 크게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께 영상으로 추가 타점을 잡아드렸고 실제로 주가도 올랐어요. 두산로보틱스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방송을 해오고 있지만 이 두산로보틱스에 대한 분석만큼은 그 누구보다 자신 있고 이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200 편입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엄청난 호재들을 바탕으로 주가는 폭등을 할 거예요. 뭐 어떤 게 터질지는 뭐 저도 염두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죠? 순서는 저도 좀 여러분께 좀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가 먼저 나올지는 너무 많아서 그래요.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자 요게 먼저 반영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 두산의 밸류업 그죠? 두산의 밸류업 내용이 반영되고 있고 두산이 신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밸류업을 시전을 하고 있구나. 근데 봤더니 전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종들의 그죠? 자동차 업종들의 성장세가 다시 한번 또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로봇에 대한 수요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금리 인하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들에 대한 협동 로봇 도입이 더 활발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대기업들이요. 물류 자동화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나올 수도 있고요. 월마트도 한번 언급이 됐었었죠. 우리 월마트 회장님 한번 좀 두산 로보틱스 생각 있으시면 그죠? 꼭 한번 들려주시면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월마트 회장님이 갑자기 한국에 방문한다. 두산 로보틱스 보러 간다. 이런 것들 아니면 텍사스 법인 현장에 방문하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 대선으로 또 이어질 거라 보고 있는데 미국의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까지는 미 행정부의 뭐랄까요 지원을 또 받게 될 거고 현재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대선 직전까지 이 지출 비용을 감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으니 그래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경 그죠? 이 두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물량 경계하면서 한 번은 매도를 준비하자 이 말씀을 또 미리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매도가 나올 때는 그러니까 좀 조정을 염두해야 될 때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알테오젠 6월 11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이날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6월 11일이면 이날이요. 양봉 터질 때 그죠? 양봉 터진 날 빠진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아유 잘 가는데 지금 신고가인데 상담아 이러지 마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조정이 나오게 좀 보였거든요. 약간은 이라고 말씀드려서 폭락이라고 말 안 했어요. 이거 무조건 파는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 잠시 또 영상을 보여드리면 아직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슬슬 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미리 보셨죠? 뭐 대폭락 나올 거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세력이 뭐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한 번은 그죠? 좀 슬슬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왜냐면 많이 올랐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분석이고 어렵지 않은 분석인데 떨어질 때는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갈 거다. 담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믿고 맡기시는 분들은 이 두산 로보틱스 대응 확실하게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앞으로 이 채널에서 올려드리는 여러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매수와 매도 언급을 좀 정확하게 소신껏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앞으로도 두산 로보틱스 잘 부탁드리고 여러분께서 많은 문자 응원 해주실수록 더 열심히 더 자세한 그리고 여러분께 더 유익한 실전 분석으로 찾아뵐 수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 많이 길었는데 준비한 이 영상을 뭐 이제 영상 이제 맞춰가는 분위기니까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준비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되나 좀 저도 많이 궁금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영상 시청하시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 뭐 이야기 너무 좋아서 끝까지 봤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성나님 저 오늘 영상 처음 봤고 혹은 뭐 최근에 구독했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끝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저 오늘 끝까지 봤어요.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또 기쁠 것 같고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도 항상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도 끝까지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또 든든하고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일상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고 나도 빨리 좀 수익 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한편에서 항상 저도 여러분들 멀리서나마 함께 응원하고 있고 함께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일 보실 때 두산 로보틱스 어떻게 되고 있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갈 거니까 그죠? 자, 두산 로보틱스 신고가 돌파. 올 하반기에 좀 빠르게 좀 터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